네, 북한의 이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빅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빅텍은 이게 방산 테마주, 그러니까 방산 테마주도 국내에 뭐 많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빅텍이 가장 북한 미사일 관련된 이슈에서는 좀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미사일 관련 이슈가 나오니까 이제 빅텍이 상승하고 뭐 스페코를 비롯한 다른 방산주도 상승한 종목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빅텍이 그래도 가장 좀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방산 관련 섹터로는 사실 단기 종목 중에는 탑픽이라고 볼 수도 있는 종목이 빅텍이에요. 그래서 한번 관련해서 연관성을 보면은 그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미사항의 발사체 두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오늘이죠. 25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게 사실은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미사일을 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발의 의미고 평화를 조금 깨뜨리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영향권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사에서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 실검에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지난 5월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어요.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7월이니까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두 달보단 더 됐습니다. 77일, 네, 77일 정도 만에 다시 한번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참에서 밝힌 결과를 보면은 그 오늘 오전입니다. 5시 34분 그리고 역시 오전 5시 57분입니다. 네. 어, 5시 54분, 5시 57분 새벽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그러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게 뭐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뭐 이런 부분들 확인이 되겠죠.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고 비행 거리는 430km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430km면 한국은 전체적으로 다 타격권에 들어와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된 기술도 이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진일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까지 닿을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이제 미국이 북한을 경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이라는 게 뭐 만들기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날려보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미사일이 닿을 수 있는 국가 안에서는 어쨌든 북한은 위험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북한의 발사체나 아니면 미사일이 최대 사거리가 미국에 닿지 않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미국도 물론 북한을 견제하거나 뭔가 이제 압박성 그런 조치들을 내놓지만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그 개발하는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타격거리가 워낙에 멀어지면서 미국도 위협할 수 있다 뭐 이런 언급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아 진짜 그런가 하면서 경계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은 이 사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이번에 그 발사체 종류라든지 뭐 재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한미 정부 당국이 분석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군은 이제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겠다,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북한이 그 미사일을 쏠 때 전례를 보면은 그 연속적으로 빠바박 날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한 발이라든지 두 발 정도를 산발적으로 날리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일정 기간 정도 딜레이를 두다가 이렇게 뜬금없이 발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추가 미사일 발사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나온 이슈를 조금 더 봐야겠지만 그래서 지금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이 발사체가 북한이 지난 5월에 발사한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탄도미사일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지금 그 합참이라든지 이쪽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이 북한의 행보는 종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트럼프처럼 종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때 이제 그 북한까지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랑 악수를 하고 북한과 이제 미국의 단독 회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날 때 북한에 머무르는 시간이 아주 짧을 것이다. 몇 분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한 1시간 정도는 양국 간의 단독 회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 미국에서의 그 워싱턴 초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게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사일 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가지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도 이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니까 이런 도발을 함으로써 나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나와의 협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이런 경고성의 액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두 번째는 지금 한미합동 군사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왜냐면 한미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훈련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이 그동안 꾸준하게 좀 경고 아닌 경고를 해왔어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우리와의 협상을 하는데 뭔가 안 좋은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언급들을 계속해왔고, 그런 불만을 이번 미사일로서 좀 표출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에요. 언제나 정기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삼스러울 건 없어요. 단지 이제 존재감의 과시다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빅텍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상승 이후에는 계속해서 밀려요. 어쨌든 이것이 북한의 어떻게 보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어 왔던 행동이구나, 그 이상까지는 의미를 그렇게 크게 부여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최종 방어선 같은 무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대상으로 해서 미국에게 뭐 경제적 지원, 경제제재 해제, 체제 보장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자기들이 위협적인 존재라는 걸 과시해야 앞으로 있을 경제 관련된 뭐 제재 조치 해제, 뭐 체제 보장 이런 협상에 있어서 북한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발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최소한 완벽한 북한과 그 미국의 합의, 뭐 종전선언 그 이후의 단계까지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런 국지적인 도발은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어쨌든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에 의해서 방산주가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은 북한의 도발이 이례적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단기 테마성으로만 일단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지금 보시면은 그 발사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만간 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방산주가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바로 꺾일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북한의 도발 자체는 존재감 과시, 그 정도의 목적이 가장 크다. 그래서 앞으로 국지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거지만 말 그대로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확전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의 앞으로 진행되는 협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종전선언이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 꾸준히 좀 추적해 나가시면서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